선생님. 고대인들은 이 글감 자체는 막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네, 고대인들은 추위와 더위, 사냥감들의 이동, 농사 시기 등 지상에서의 삶이 하늘에 달려 있다고 보는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삶이 하늘에 달려 있대. 그래서 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하는 방향성 정도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 과거에는 지구상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람들은 평균 10년에 한 번꼴로 하늘에 나타나는 특이한 천체를 보았는데 코마와 꼬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요한 하늘에서 빛나다가 천천히 희미해지는 천체는 바로 혜성이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10년에 한 번씩 보이는 이 혜성은 어떤 존재였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기 전의 뭐가 중요해요? 전의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전후가 만들어진 거야. 실제 문제 나올걸? 이런 뉘앙스. 전에서는 혜성의 출현을 하늘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불운과 재앙의 전조로 생각하여 관측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똑같잖아요. 하늘이 지상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 이 하늘이 내는 경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운석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기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벨탑 이미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다가 하늘이 빡쳐가지고 이걸 부셔버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혜성은 지구상의 많은 지역들의 사람들이 주목했고 유사한 의미를 부여했으며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특이한 천체입니다. 전 여기서 유사한 정도만 잡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로 가겠네요.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전의 사람들이 혜성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이유는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요. 의미를 많이 부여했다고 했었잖아요. 그거에 따른 이유가 등장하잖아요. 항상 because는 방향성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로 출제할 확률이 되게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혜성과 다른 별들이 달리 밝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주기를 알 수 없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뭡니까? 나눠주셔야 되네. 혜성과 나머지 별들의 차이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혜성의 이유는 뭡니까? 밝게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죠? 그 두 번째가 주기를 알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이게 자연스러워야 된다니까 나머지 별들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요. 그리고 주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고 행성은 어때요? 자꾸 사라지고요. 주기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많이 했다. 관심을 많이 받았다. 이유가 나온다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면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또 나오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상계의 존재는 완전한 원동을 하며 모든 속성은 불변한다고 생각했는데 혜성은 지상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칭이 또 나오는데 천상계와 지상계에 대한 대칭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천상계는 뭐고요? 완전한 원운동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불변이라는 의미가 잡혀요. 그럼 자연스럽게 지상은 그럼 원운동이 아니고요. 그리고 뭐예요? 가변성을 얘기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속성은 누가 가지고 있다? 혜성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납득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럼 나머지 별들은 어떨까? 나머지 별들은 원운동을 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주기를 알 수 있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항상. 근데 이렇게 안 읽으면요, 다시 찾게 돼요. 언제나. 뭐라 다시 찾아도 되는데 교본 속도다. 그 다음 혜성이 지구 대기에 존재한다라는 생각은 16세기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6세기까지고요. 봐봐. 여기를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기 안에 여기가. 그럼 이제 뭐야? 대기? 밖에 대한 이야기와 대칭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대기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1577년 혜성이 나타났을 때 티코 브라헤 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탠스는 뭐다? 이 사람의 스탠스는 혜성이 안에 있다 의 이미지인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수용하면서, 심지어 수용하면서 혜성이 지상계에 어디쯤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혜성의 위치가 가까운 곳에 있다면 멀리 떨어진 관측소에 혜성을 보았을 때 서로 다른 별이 배경에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서로 다른 두 지점에 한 천체를 바라봤을 때의 방향차, 즉 방향 사이의 각도인 시차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별 5개짜리가 나오죠. 시차는 관측 지점 간의 거리가 멀수록 관측 대상이 가까울수록 커집니다. 우리 약속해요. 비례 나오면 얘는 항상 정리하고 갑니다. 시차는, 이 시차라는 건 비례가 잡히죠. 지점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죠? 그 다음에 대상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차는 커진다. 이거 쓰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뭔가 안 풀리잖아요. 그럼 얘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여기다가 글자 넣는 문제 패턴들도 많이 봤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방금 했었던 이야기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이게 똑같은 얘가 이렇게 있으면요. 얘가 여기와 여기에서 바라보는, 얘가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으면 요런 시야각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근데 별이 여기 있으면 어떤 시야각이 잡혀버려요? 이렇게의 시야각이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즉 멀리 있으면 얘나 바라보고 있는 배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시야각 때문에. 근데 가까우면 어때요? 얘는 여기를 봐야 되고 얘는 여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배경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가면 참 좋은데 안 되면 안 바뀐다? 바뀐다만 가지고 가는 거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멀면 안 바뀔 거고 가까우면 바뀌겠구나. 그러면서 뭘 납득해야 돼? 대기 중에 있다면, 이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대기 안에 있다면 배경이 어떻게 돼야 될까? 배경이 바뀌어야 돼요. 네, 가깝잖아. 근데 그러면 대기 밖에 있다면 배경은 뭐 해야 돼요? 동일해야 된다고요. 요 호흡을 잡고 가시면 정말 잘하는 거고요. 안 되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잡았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시차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계산한 바에 따르면 1577년에 혜성은 달과 행성 사이에 있어야 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어디 있는 거야? 이쪽에 있는 거야. 대기 밖에 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를 수용했던 사람이 이거를 반박하게 되는 결과값을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혜성이 천상계의 달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천상계의 달보다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 천상계에 누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야? 달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있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달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예쁜 글은 아니야, 아무리 봐도. 근데 그래서 2000년 가까이 이어온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브라헤의 제자였던 요하네스 케플러, 먼저 요하네스 케플러가 등장하고, 케플러 아저씨도 진짜 많이 볼 텐데 천스 나오면 케플러 아저씨 등장하고요. 행성들이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한 타워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는 법칙과 행성이 일정한 시간에 휩쓸고 지나간 면적은 일정하다는 법칙을 밝혀냈습니다. 타원의 장축이 단축보다 긴 길쭉한 모양인데 얼마나 길쭉한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20율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가 1번 주장이 있거든요. 1번 주장이 뭐야? 얘는 타원을 초점으로 한 타원 궤도를 돕니다. 행성들이. 그리고 두 번째가 항상 면적은 일정하다. 이걸 주장했거든요. 근데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수능에서는 타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똑같은 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축을 지나는, 똑같은 축으로 이렇게 지나는 그 별들, 여기서 방향이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원이 돼. 똑같은 반지름을 다 거리를 하면. 근데 이렇게 축이 두 개가 생기고요. 이 축의 거리를 이제 동일하게 따면요. 이 축을 두 개로 하고 있는 이렇게 하는 타원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 여기와 여기의 거리가 일치하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긴 축과 짧은 축이 생긴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 장축과 단축이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정도가 봐봐. 요 장축과 요 단축 이 동일해지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축과 단축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장축의 길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심률이라는 표현으로 퉁치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타원인가를 요거를 이제 퉁치게 되는 겁니다. 수능에서는 요거를 구하는 공식을 분수식으로 때려줘요. 요 구하는 공식을.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요런 끔찍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장축을 A라고 두고 단축을 B라고 뒀을 때 이걸 구하는 공식은요. 이렇게 돼요. 이 작품은 필요 없어요. 이 작품은 필요 없고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필요 없는데 이걸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수능에서 이거를 던져줄 확률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일까?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로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거를 수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요 끔찍한 거를.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접어두시고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률이다. 그래서 20률이 0이면 그래서 이건 주는 대로 놔두자고요. 20률이 0이면 타원이고요. 원이고요.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점점 타원이 된다는 거죠. 네, 포물선이죠, 얘가 포물선. 그래서 이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돼야 돼. 이게 국어지만 이게 납득이 돼야 된다는 게 저는 끔찍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알아야 돼. 얘가 지금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는 이쪽 라인들. 그죠? 정말 끔찍한 일이야. 그런데 그래서 봐봐. 그럼 요거에서 뭐가 잡혀야 돼요, 우리는? 비례가 잡혀야 돼요. 비례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이야. 그럼 크면 클수록 뭐야? 크면 클수록 타원이다. 타원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케플러의 법칙에 의하면 원 궤도일 때는 천체의 이동 속도가 일정하지만 타원 궤도일 때는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이 빨라지고요. 가장 먼 지점이 갈수록 느려지게 됩니다. 이것도 여기서 돌리는 거예요. 여기는 원이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을 이렇게 볼 때 다 똑같은 속도로 본다는 거예요. 속도가 동일해요. 동일하다. 근데 원으로 이렇게 되는 순간 이 태양을 기준으로 행성이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아요. 그럼 얘는 이 지점과 이 지점, 즉 속도는 동일할 수 있지만 얘와 속도는 동일하거든요. 근데 얘는 태양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힘을 빡세게 받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지는 거죠. 근데 얘는 얘한테 멀어졌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합산하면 동일은 하겠지만 얘는 길어졌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차이가 생긴다. 그리고 그 차이는 근 1점과 원 1점으로 나눌 수가 있고 얘는 빨라지고 얘는 느려진다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썼을까 안 썼을까? 쓸 수밖에 없잖아. 끔찍한 일이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쉽게 풀 수 있었던 이유는요. 수능에서 한번 얻어 맞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하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 그리고 가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막 그딴 거 나와. 겉보기지로 막 이런 거 나와요. 눈으로 이 행성을 봤을 때 얼마나 밝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로 나는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낯설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친구들은 아니잖아요. 이번 기회에 조금 이제 얻어맞아 보자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진짜 완률력은 정말 충격을 잊지 못해요. 되게 오랜만에 느꼈던 얘가 답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에 대한 감담함 그런 게 있었는데. 가보죠. 뉴턴은 이를 각 운동량 보정, 즉 외부의 힘을 작용하지 않을 때 원 운동을 하는 물체의 각 운동량은 일정하다. 그래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이심률이 달라지면 부분적인 속도는 달라지지만 공전 주기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즉 동일하게 움직이나 차이가 나나 움직이나 하지만 속도는 똑같다. 전체적인 속도. 하지만 요것 때문에 달라진다. 또 그는 공전 주기의 제곱이 평균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케플러의 법칙도 만유 인력의 법칙을 위해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턴의 위대함인데 두 가지 던져주죠. 첫 번째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도 이거 썼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랑 이거 있죠? 이거 쓰게 안 쓰게? 써. 보기 문제에 여러분들이 공전주기랑 평균 거리의 숫자를 집어넣어 봐야 돼. 그 정도 시킨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고스셈 나눗셈까지 시킨다고. 갖고 있으면서 여기 뭐야? 몇 번짜리야? 이 15분 이 19번 문제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 안 된다니까. 내가 그 숫자들을 보면서 아까 전에 잡았었던 요거 있죠? 요거라든지 요거에 숫자를 최대한 넣어보려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거조차 안 하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방황하잖아. 그 다음에 뉴턴은 이 법칙을 통해 행성도 행성과 마찬가지로 타원 궤도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시점에서 해성이 아까 전에 사라지고 주기를 알 수 없다 해서 이 프로블럼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이제 뭐야? 얘도 주기를 갖는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발전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에드워드 헨리는 뉴턴의 이론을 바탕으로 1337년에 1698년까지 해성의 궤도를 분석한 결과 1982년에 나타난 행성이 이때의 행성과 동일한 것이고 20률이 약 0.967의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행성이 1758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단언했고 예언은 실현되었고 일정한 궤도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 그래서 입증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성의 궤도와 함께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진 주제는 해성의 구성과 물질 구조였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이야기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궤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입자, 구성 이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호흡을 좀 정돈을 해야 되겠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아리 아저씨가 다시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해성의 꼬리에 있는 것은 해성의 기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장을 하죠. 해성은 뭐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기체다. 이렇게 하면 끝난다니까. 더 안 봐도 돼. 그죠? 이에 뉴턴은 해성이 근일점에 태양에 매우 가깝게 근접하기 때문에 기체로 구성되어 있다면 높은 온도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봐봐. 이게 문제로 어떻게 나올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반박으로 뉴턴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체가 아니다를 반박한 거예요. 그 반박의 조건으로서 뭘 던져주는 거예요? 만약에 기체라면 이게 만약에 기체라면 뭐야? 소멸될 것이다. 왜? 태양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다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기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체가 아니다가 뭐로 등장합니까? 딱딱한 것들. 그래서 딱딱한 물질, 고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딱딱한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며 꼬리는 태양열로 인해 증발한 내부 증기 고체가 되어 있고 이 내부에는 뭐가 있을 수 있다? 증기, 기체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딱딱한 물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하니? 얘는 전체고요. 얘는 일부라는 생각을 잘 하면서 리딩을 해요. 얘는 100% 기체인 거고 얘는 고체 안에 조금의 기체의 뉘앙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구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많은 해성은 영하 100도 정도의 화성과 목도 궤도에서 꼬리를 발생시키기 시작하면 그렇지만이지. 그런데 이걸 반박할 수 있어요. 네가 요것 때문에 소멸되는 거고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because 태양 때문에. 태양 때문에 요거 안 되고 태양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요 꼬리가 만들어지는 건 태양과 가까운 게 아니라 먼 곳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반박도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를 해? 프레드 휘플
이 프레드 아저씨가 뭘 주장합니까? 야,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이 조각이다. 결합체다. 그래서 이 말도 맞기는 하지만 이 기체로 되어 있고 약한 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어떤 것들은 증발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분광기로 해성을 한 결과 이런 것들이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휘플의 가설은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14년 유럽 우주기관의 로제타 탐사선인 탐사 로봇 추르로프 게라시 멘코 해성에 착륙하면서 해성 연구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됐는데 이것은 해성은 큰 덩이와 작은 덩이, 이음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100도씨 이상의 일교차로 인해 이음목 부분에서 가스가 분출되었습니다. 성분 결과 이 해성은 대부분의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소수의 비율이 3배 정도 높았습니다. 중소수의 비율은 물의 기원을 추정할 때 사용되는데 이 결과 해성의 물이 지구의 물과 기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했죠. 이에 따라 공전주기 200년 이하 단주기 해성, 이게 정의에서 되게 중요하게 불러갔는데 명한선 밖의 전체 밀집 지역인 카이퍼 벨트에서 온다는 이론이 힘을 얻게 되었고 카이퍼 벨트는 태양계가 처음 생겨났을 때의 원시 물질을 거의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해성에 대한 연구는 태양계 생성의 비밀을 푸는 열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성을 어떤 해성을 비교를 했는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거고. 근데 이 물은 누구와는 달랐다? 지구와는 달랐다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연차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비롯되어 있는 플롬이 이 지구에 있었던 물의 플롬과 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기원은 뭐야? 요 명왕성 그 지금 타이커벨 인 거고 얘는 언제? 태양계가 생성됐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성되고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기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연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요즘 문제로 가보자. 문제로 가보면 끝이 잘 들려. 그죠? 15번은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이런 거 들어가기 전에 뭘 생각하라고요? 제가 문단 사이의 그 호흡들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해성에 관심을 가졌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수많은 아리스토텔레스, 티코 브레헤, 케플라, 뉴턴에 이르기까지 그게 어떻게 정치가 뭔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뭐로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의 흐름, 다양한 학자, 해성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답은 한 가지로 요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럴싸한 답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한 가지로 요약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죠? 15번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 따르면 행성의 이동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거라고. 우리 다른 뭐게? 해성과 다른 행성이죠. 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왜? 천상계에 있으니까. 이 대답이 1번에서 끝났어야 돼. 얘가. 그 작업이 돼야 된다고 읽으면서. 2번 헨리는 1682년에 나타난 해성의 주기성을 발견했지만 최초의 관측자는 아니다. 그것도 이제 체크 문제였고 3번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은 해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인간 세계에서 찾았다. 그래서 어디 부분입니까? 여기 부분입니다. 하늘이 내린 경고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늘에서 줬기 때문에 하늘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 뭡니까? 하늘이 내리는 경고. 경고가 결국 뭐야? 우리 때문인 거야. 우리 지상 때문에 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내린 거기 때문에 그 원인을 땅에서 찾았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4번 해성은 태양과 멀어질 때 태양계 내에 다양한 곳에서 기원한 물질들을 흡수하면서 퍼지게 되었다. 봐봐. 이런 것들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였을까? 다시 찾아가면 되긴 해. 찾아가면 되긴 하는데 우리는 뭘 읽었어야 됐을까? 결국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유지한다? 변한다. 요 결들을 예민하게 읽었을 때 이 4번을 찍어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마지막 문단 좀 볼까요? 마지막 문단에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이퍼벨트는 태양계가 처음 생겨났을 때의 원시 물질을 거의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디서 기원했어요? 그 기원에서 이야기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다양한이라는 거가 거슬려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다양한을 보면서 거꾸로 가야 돼. 다양한가? 근데 고유한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슬려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읽고 예민하게 반응하다가 반응하는 게 베스트기는 한데요. 그 다음에는 요 단어가 이상하다는 걸 이제 느껴야 돼. 이제는 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어떠한 천체의 물에 포함한 중소질의 비율이 지구와 같았다면 기원이 높을 것이다. 같다와 다르다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17번. 이런 것도 17번 결국 뭐 쓰는 겁니까? 이거 쓰는 거죠. 이거 쓰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답이 됐었던 게 나머지 것들도 그런데 답이 됐었던 게 4번이죠. 관측 방향으로 인한 생기는 각도, 우리 시차는 해성을 관측할 때가 달을 관측할 때보다 요 얘기가 틀렸었던 이유 더 이상 설명 안 할 거예요. 요거 적용해서 얘가 확답이 돼야 돼. 해야 되는 작업이 뭐예요? 첫 번째 작업이 뭐야? 이 시차라는 이야기가 똑같이 뭐와 동일하다? 이 생기는 각도와 똑같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행성이 있고 이 거리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해보세요. 클리어하게 안 나오면 수능장에서 나는 해명했다라는 얘기가 똑같아. 이런 연습 때문에 조금 두고요. 그다음에 18번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오죠. 정말 많이 나오고 수능에서도 되게 좋아했던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이쪽이잖아요. 여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해성은 기체다. 근데 뉴턴은 그럴 수가 없다. 기체로만 이루어진다면 태양 가까이에서는 불타 없어질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 딱딱할 것이다. 그 내부에서 증기가 나서 꼬리가 생기는 것뿐이다. 근데 프레드가 얘기하기를 그러면 태양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 치고는 태양 멀리에서도 나오잖아. 그럼 그런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부분만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했어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마지막 잘 푸셔서 나머지 거는 마지막 19번. 자, 얘가 어떻게 풀리는지 볼게요. 얘가 이제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건데 봐봐. 이게 풀이법이 뭐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면요. 이거를 납득을 해야 돼. 이게 답이 2번이었잖아요. 우리 2번이었잖아. 2번 볼게. 원일점을 보유할 때 엔케 행성과 스위프트 터틀 행성이 모두 지구에 가장 근접했을 때 속도가 원일점에 있을 때보다 빠르겠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엔케 행성이 근일점이 0.337이고 원일점이 4.095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머릿속에 어느 정도 돼야 돼. 그러니까 제발 해봐. 이거를 형상화하면 어떻게 돼요? 태양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돌아요. 이게 돈단 말이야. 근데 얘의 기준은 여기가 0.337이 되는 거고요. 여기의 기준은 4.095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뭐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원일점을 고려했을 때 엔케 행성과 스위프트 터틀 행성 모두 지구와 가장 근접했을 때래. 그러면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던 행성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구 아래 뭐가 있어요? 1AU는 지구와 태양과의 평균 거리래. 그럼 어디든 상관없어요. 태양을 기준으로 1AU만큼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구가 있는 거예요. 요 이미지를 그리고 돌려야 돼. 요 이미지를. 근데 봤을 때 그러면 얘는 돌아갔을 때 최대한 가까울 수 있는 거리는 어디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얘가 있을 수 있는 거리는 여기와 여기가 이제 제일 가까운 것과 가장 먼 곳이니까. 입원을 했을 때 그래서 속도가 원일점에 있을 때는 결국은 뭐예요? 여기잖아. 이만큼 멀잖아요. 이만큼. 근데 지구에 가장 근접했을 때 내가 돌 때는 어디야? 바로 이 부분이야. 근데 이 부분이 뭐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1A를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훨씬 더 얘는 4고 얘는 1보다 작으니까 얘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잡았었던 거예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빨라지고 멀면 뭐한다? 느린다라는 이 얘기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풀기 위해서 이게 납득이 되는 데니까 이게. 근데 가상의 추상적인 구체잖아요.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수능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이 얘기가. 한 장만 넘겨볼래요? 한 장만 넘겨봅시다.
비문학. 그래서 요 사고가 요 사고가 2015학년도 그러니까 2000 끝났어. 아까 2014년도 수능에 그대로 나와요. 특히 그 8번 별표 쳐놓을까요? 8번. 그래서 요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요. 이 작품 역시도. 그래서 요거를 경험하고 요거를 봤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들을 조금 납득을 해보세요. 그리고 첨삭 때 이건 꼭 갖고 와. 이거 7번, 8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반드시 볼 거야. 진짜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봤었던 이 작품의 문제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소재를 가지고 수능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가. 이놈의 이 이심률을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고. 알겠죠? 그 뒤쪽은 다 그런 결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천체가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이심점, 이심원 그리고 이게 발전하면 뭐가 나오냐 스윙바이 현상까지 나와요. 그 로켓이 정말 한번 끔찍한 연구가 있었는데 지구가 있잖아요. 그럼 로켓이 가다가 여기에 정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너무 빠르잖아요. 여기 튕겨나가요. 그죠?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박혀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착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중력과 더불어서 이렇게 돌다가 착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공식과 막 계산식을 요구하는 게 스윙바이 현상 같은 말도 안 되는 지문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되게 합리적인 얘기인 거야. 이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천체에 대해서 약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한번 굴려보세요. 이번 주도 그런 비문학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과제